요즘 6살 민지가 집에서 자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민지 무슨 명 만들 거야? 쿠키 만들 때?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바로 요리사가 되는 거야. 꼬마 요리사 놀인데요. 자, 예쁘게 됐나 보자. 아, 이쁘네. 내가 좋아하는 쿠키. 엄마 이제 이렇게 해줄게. 엄마는 보조 요리사. 민지가 해봐. 못할 거면 엄마한테. 잘 떨어져. 빨리 찍어야 돼. 자, 밀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찍으래. 민지는 반죽을 펴고 쿠키 틀을 고르는 주방장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 짠. 또 해봐. 하트 모양은 물론 펭귄 모양의 병아리 모양까지 민지와 엄마가 함께 완성. 집에서는 좀 이용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밖에서 학원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집에서 또 엄마랑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 쿠키 한번 놔볼까? 쿠키가 만들어지는 동안 민지는 엄마와 다른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놀이에서 민지의 역할은 마음의 힘으로 멜로디를 타고 무대 위의 댄서. 엄마는 댄서 민지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됐습니다. 주위에서는 또 혼자니까 또 외롭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일단 얘가 뭐 하고 싶은 거랄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제가 있이 자라본 비교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 같아요. 이렇게 놀아주고 재밌게 해주는 게 친구 같아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는 민지와 엄마. 하지만 엄마! 왜 내 물건을 함부로 써? 가끔은 다툴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사줬으니까 엄마가 좀 쓰면 안 돼? 양보 없이 고집센 민지의 태도 때문인데요. 엄마가 쓰고 싶어서 나한테 말하고 써야 돼 원래. 외동들은 다 온실 속에 자란 하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할까봐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될까봐 제가 굉장히 큰 걱정이고요.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그런 아이로 좀 자랄까봐 그게 그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요거랑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도 아이 한 명을 키우면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엄마. 맞아. 처음 이제 4살의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가량의 그건 전 황금의 시간이에요. 정말 정신없이 정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일단은 그런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하나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6년차 외동이 엄마가 말하는 양육법 과연 무엇일까요? 너도 이제 참아봐야 되는 것도 알고 알아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접해봐야 된다. 그런 거를 저는 조금 얘한테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편이고, 너가 때로는 좋은 것만 할 수 없다. 싫은 것도 해야 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좀 원칙이란 원칙?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모여봐. 10살 영은이가 동생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가 음식을 만들 건데 식당 놀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의 참여 인원은 모두 첫째 이영은, 둘째 이재령, 셋째 이재우, 넷째 이재원, 다섯째 이영현. 5명. 누나예요. 안녕. 메뉴판 주세요. 네. 생일. 손님이 된 둘째 재령이와 셋째 재우.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주문합니다. 김밥 한 개랑 부침개 한 개. 요리를 시작한 맞이 영은이와 넷째 재왕이, 그리고 막내 영현이. 드십시오. 음식을 먹는 손님의 표정이 만족한 것 같죠? 민현아, 이거 잡아봐. 이렇게. 평소에도 엄마 없이 서로 잘 논다는 오남매. 딸들 아들 둘 낳고 싶어 했는데 딸 하나 낳고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낳자고 이제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딸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한 명 더 낳았는데 다행히 딸을 낳았어요. 막내. 하지만 엄마에게 늘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닥에 물 뿌리면 어떡해? 여기. 애기 넘어지라고. 닦아. 바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이들 때문. 야, 물총 나가서 해야지. 여기서 하고 있어. 빨리 닦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잖아, 동생. 다니다가. 한쪽을 간신히 해결했는가 싶으면 삐끗봐. 윤이는 삐끗봐. 윤이나 비켜. 그거 샌드위치 아니야. 다른 쪽에서 말썽입니다. 잠깐만 이거 누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소리를 좀 많이 질러요. 그래도 엄마가 생각하는 오남매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데요. 큰딸하고 큰아들이 많이 커서 다 잘 도와주더라고요. 동생들 옷도 챙겨서 입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또 빨래 널거나 할 때도 빨래도 잘 널어요. 우리 아들 잘 널어요. 또 딸은 설거지도 도와주고. 형제간에 우애가 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동생들 잘 봐줘? 네. 안 힘들어? 조금 차요. 물론 첫째와 둘째가 조금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영아 그만 좀 먹어. 우선은 제일 큰 애한테 많이 미안하고요. 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둘째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아들로서는 첫째인데 중간에 또 끼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누나도 사랑을 받고 막내는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중간에 끼어서 그런 관심이나 사랑을 좀 덜 받으니까 좀 샘도 많이 부리고 좀 폭력적이거나 이제 그런 공격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둘째한테가 제일 지금 미안해요. 엄마 경력 10년, 집안일은 도 같았지만 얼른 쉬하고 와 빨리 옷 쌌잖아 얼른. 아직도 육아만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엄마. 빨리 바지 입어 이제. 바지 입어. 팬티랑 바지랑 입어 재영아. 바지 똑바로 잘 입어야지 재영아. 엉덩이 두 줄이 뒤잖아. 그렇지. 베테랑 다둥이 엄마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데요. 이제 소리 뭐 버럭버럭 지른다거나 짜증낸다거나 화낸다거나 그런 걸 저희 부모 저나 신랑이 했던 모습을 아이들이 첫째나 둘째도 그런 모습을 동생들한테 똑같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로서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고 부모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외동이 엄마와 다둥이 엄마, 꼭 필요한 양육 태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뭐 보셨지만 지금 외동은 외동대로 또 다둥이는 다둥이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건 엄마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어머님들이 다둥이와 외동이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아이의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동이들은 혹시 좀 이기적이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둥이들은 오히려 너무 양보하는 아이가 또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너무 또 치열하게 그 안에 싸우다 보니까 성격이 훨씬 공격적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건 모든 것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에 어쨌건 영향을 준 여러 고민들을 좀 살펴보면은 외동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어떡하나, 또 너무 이기적이 되면 어떡하나, 또 엄마가 놀아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내가 아이를 외롭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네. 실감하고 계시죠? 세 개 다 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편애를 해서 내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해서 어떤 어머님은 사실은 아이를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고는 둘째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얘 앞에서 일부러 안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서로 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영향을 주고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둥이는 다둥이대로, 특히 이제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에 대해서 첫째 아이는 너무 어른 취급하고 그리고 또 막내 아이는 또 너무 애기 취급하고 네.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외동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너무 다른 아이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아직 애기인데요 뭐 하고 너무 허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건 이런 단순하진 않지만 이런 하나의 양육 환경이 바뀐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할 때는 하나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건강한 부모의 양육 태도 이것이 왜 아이에게 중요한가?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어머님들이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게 좀 어렵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배운 걸로 그냥 그걸로 하나로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혼돈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어머님들이 대체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오셔서 저한테 참 걱정하고 계시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 번째로는 0, 3세가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기 놓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애한테 화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병에 걸려서 실제로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잘못된 정보들이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존감. 요즘에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죠. 자존감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혼도 안 내두고요. 화도 안 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렇죠. 그랬더니 엄마는 화나고 애는 말 안 듣는 아이가 돼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편향된 그런 지식들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뭐 하는구나라고 대답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아예 냉장고에 써붙여 넣으시죠.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왜 말을 맨날 똑같이 해? 엄마 말만 해.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